강남 중에서도 세개구를 끼고 있는 이런 역이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상권이 좋은 곳은요, 사실 매각을 안 하세요. 끝판왕 위치를 매각을 할 이유가 없죠. 매도인의 사정으로 이렇게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빨리 매각이 되지 않나. 이거 평당가 저렴하다, 신축 부지인데 저렴하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이슈가 더 많고요, 연면적이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공사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수익성 분석이 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뭐가 제일 편해요? 우선은 교통이 좋고요, 뭔가 힘이 더 넘쳐요. 저희가 선릉역 사옥을 이전했기 때문에 여기 선릉역 근처 상권이 어떤지, 그리고 강남 건물 아직도 팔리고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건물 진짜 괜찮다 했던 게 팔렸거든요. 선릉 바로 앞에, 사실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은데 74억이라는 황금성 좋은 건물이 매각이 빠르게 돼서 그 건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릉역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수인 분당선이 만나는 환승역인데요. 테헤란로를 중심부에 두고 있고, 선릉역 기준으로 3개 동이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쪽이 역삼동이고요, 선릉이 있는 쪽이 삼성동, 테헤란로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곳을 대치동입니다. 강남 중에서도 세개구를 끼고 있는 이런 역이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각 블럭마다 색깔이 조금 달라요. 역삼동 저희 사옥이 있는 쪽은 먹자 상권과 오피스와 주거가 혼재되어 있고요. 건너편은 아파트와 여자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가는 쪽 삼성동 쪽은 선릉이라는 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쭉 가시면 GBC 개발이라든지 영동 지하차도 개발이라든지 호재가 많은 지역인데, 제가 멀리 갈 수는 없어서 삼성동을 따로 다뤄보는 걸로 하고, 저희 사옥 근처 실거래 사례만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반포식스 이 건물이 24년도 4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매 가격은 157억, 토지 평당가로는 2억 2천만 원. 어때요? 살 수 있어요? 2,200원은 가능한데. 사실 이 건물이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대로변 같은 경우는 상징성으로 건물이 많이 매각이 되고, 아니 그러면은 저기 있는 큰 사거리에 있는 건물은 얼마씩 하는 거예요? 대로변에 지금 평당가 찍힌 게 테헤란로 북쪽으로는 4억에서 5억, 그리고 많이 찍힌 건 6억 정도. 사실 대로변의 건물들은 잘 나오지도 않고, 최근에 강남 엔타워를 빗썸이 매입을 했잖아요. 그 가격이 6,800억. 6,800억이요? 네, 6,800원 아니고, 건너편으로 들어오자마자 코너를 끼고 있는 이 건물이 평당 1억 2천에 24년도 2월에 매각이 됐습니다. 가격은 86억 1천만 원에 매각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뭐 개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사실 이 가격은 그렇게 저렴한 건 아니에요. 건물 보시면 지금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리모델링을 했을 때는 주택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층고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축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개발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지만, 요새 신축비가 엄청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평당 1억 2천은 사실 싸게 매입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주변으로 건물이 나와 있는 게 평당 한 1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신축 부지면 사실 사업성이 조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게 왜 매각이 안 됐는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이게 60억으로 진행을 하는 물건인데요, 평당 1억 정도예요. 근데 이게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도로가 좁아요. 그래서 3종인데도 불구하고 사선 제한을 너무 많이 받아서 건물 활용도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비싼 신축비를 들여서 이거를 개발을 했을 때 임대료를 충당을 못 하는 거죠. 이 물건이 매각이 되려면 사실 리모델링을 한다라든지 건물 매가가 깎여야지만 아마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이제 최근에 70억대 건물이 매각된 사례가 있는데, 그거 한번 보러 가실까요? 한적하죠. 이 건물이에요. 되게 평범해 보이기는 하잖아요. 근데 뭐 강남권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60억대, 그러니까 100억 언더는 이렇게 리모델링 할 부분이 많이 없고 그대로 인수를 하면서 수익률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이 최근에 정말 급매로 팔리고 있어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74억에 매각이 됐는데 평당가로는 한 1억 5,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비싼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평당 한 1억 정도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했을 때는 아마
원가 자체가 이거보다 비싸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추가적으로 따로 뭐 할 거는 없었던 물건이라 좀 빠르게 매각이 됐던 사례입니다. 저라도 이거 고를 것 같아요. 이게 건물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진짜로? 임대 걱정 안 들어요? 임대 걱정? 너무 조용해. 막 여기 사무실 공실 안 맞춰주면 어떡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아 근데 여기는 장사하는 상권이 아니고 보니까 안에 유리창으로 살짝 보이는 게 사무실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많은 부동산 유튜버들이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건물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박하는 약간 댓글들이 있어. 지금 임차 안 맞춰지니까 직접 쓰라고 하는 사람한테 파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컨텐츠를 채울 수 있으면 공실 리스크 해결하면서 지가 상승 가져가시고 인플레이션 해지하면서 나중에 그게 크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삼성동이에요. 근데 느낌이 조금 다르죠? 훨씬 조용한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조용해요. 왜냐면 공원을 끼고 있잖아요. 이런 공원을 끼고 있는 것들은 사무실 찾는 분들이 좀 선호를 하세요. 저희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고 번잡하고 좀 마음의 힐링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사무실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공원이 있으면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공원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강남의 중심인 테헤란로에 나와 있는데 아까 PD님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이 얼마인지 좀 궁금해 하셨잖아요. 24년도에 건물 거래가 된 2개 건물 사례가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L7이 3,300억에 매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강남 파이낸스 플라자가 2,76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토지 평당가로만은 4억 7천, 5억 1천만 원 이 정도 되는데 사실 이런 프라임 건물들은 토지 평당가로 나누진 않아요. 건물 총 연면적으로 이제 건물 평당가를 나누기 때문에 그냥 땅의 가치로만 보면 한 평균 5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맨날 다루는 이제 빌딩은 한 100억대, 200억대이기 때문에 이런 대로변 건물들을 잘 다루진 않아서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좋은 기운 받으려고 지금 테헤란로 중심에 나와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시면 이제 대치동이 펼쳐집니다. 근데 오늘 대치동은 다 가볼 수는 없고요. 선릉역을 끼고 있는 대치동만 조금 보고 사무실로 복귀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멋있다. 커리어 응원 갔나요? 저희 대치동 넘어가기 전에 여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쪽 블럭은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고 진선 여자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도성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대로변 라인으로는 그 대기업, 금융권, 큰 건물들만 있어서 사실 소형 빌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례라든지 특징이 없어서 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은 선릉역의 그냥 메인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밤문화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요라든지 공급이 많이 없어지면서 좀 쇠퇴하기는 했는데요. 그나마 먹자골목이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는 입지입니다. 분위기가 좀 다르네. 느낌 다르죠? 뭔가 조금 구획 정리가 더 잘 된 느낌이고 주거보다는 그래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구나 한 번에 느낄 수 있어요. 여기 도로폭 보이죠? 여기가 이면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보이는 저기 장독대 김치찌개가 24년도 3월 달에 거래가 완료가 됐는데 이면인데도 평당 2억이에요. 매가가 312억이거든요. 이게 대지가 한 150평 정도 돼요.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뒤쪽에 레벨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아무래도 정말 상징적인 위치에 매입을 잘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있는 오피스의 직장인들이 이쪽으로 저녁에 다 몰리거든요. 왜냐면 2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먹고 바로 헤어지고 이쪽에서 많이 만납니다. 마지막 매매 사례입니다. 뒤에 보이는 백다방 건물이 24년도 12월 달에 거래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 건물은 평당가 얼마에 매각이 됐을까요? 아까 저기 2억이면 이거는 뭐 한 1억 8천? 전문가예요. 1억 8천에 매각이 됐고요. 대지는 79평, 매매가는 148억입니다. 이런 건물들이 빨리 팔릴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상권이 좋은 곳은요, 사실 매각을 안 하세요. 끝판왕 위치를 매각을 할 이유가 없죠. 매도인의 사정으로 이렇게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빨리 매각이 되지 않나. 지금 보시면 상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층부까지 임차가 잘 맞춰져 있고요. 사실 따로 리모델링을 당장은 하실 수는 없어요. 임차인도 있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명도가 되는 시기가 왔을 때는 신축을 해도 좋은 이유가 국도로를 끼고 있고 15m 가량의 넓은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지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미래 가치를 보시고 또 매입을 하셨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대표님 공사 현장 하나 있거든?
수용조에서 진행한 현장이라서 애정을 갖고 지금 처음 온 건 아니지만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선릉역 주변으로 돌아봤는데요. 블럭마다 너무 색깔이 달라서 어느 지역을 선택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동이라고 해도 그 건물마다 너무 달라요. 총 사업 비용을 따져보시고 이게 수익성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뭐 이거에 앞서서 입지를 정말 잘 보여셔야 되는데 역에서 가깝고 오는 곳, 주택가 안에 있는데 평당 6천, 7천이라고 매입을 하시면 임차를 구성하실 때 정말 어렵고 나중에 매각하기도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입지 선택하시고 주변의 평당가, 임대 시세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거 평당가 저렴하다, 신축 부지인데 저렴하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적으로 비용이 추가되는 이슈가 더 많고요. 연면적이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공사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야 수익성 분석이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동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